해서 많이 몰려다닌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역지사지를 해보면 됩니다. 시끄럽게 음식점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다른 후보의 지지자를 보셔서 호감을 가지신 적이 없다면 정치 유튜브 어딘가에서 종종 있는 우격다짐의 논리와 비약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후보를 지지할 젊은 유권자는 그리고 중도층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 유튜브를 멀리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비약이 심하고 다른 정보 출처에 비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 젊은 세대를 설득하고 중도층을 설득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아무리 분노하셨더라도 성난 모습보다는 안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품위 있는 보수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탄생에 일조했던 박근혜 정부가 호가호위하는 간신과 비선실세의 늪에 빠져 제 노력이 훈장이 아니라 멍해가 되어 돌아왔을 때 느꼈던 좌절감은 정치에 대한 저희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10년이 지나 이제 제가 당원 동지들의 선택을 받아 이 당의 지휘관이 되었을 때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순한 승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행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초래한 혼란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를 얻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와 우리들의 순수한 노력 사이로 남을 깎아내리고 이간질하여 본인의 자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 내내 정치 혁신의 길을 달려오고 주도해 왔습니다. 긴 선거 연패의 터널 끝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승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씌워진 많은 굴레를 벗어던졌고 고착화되었던 선거의 방식을 탈피해서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조화를 이루고 뒤를 이을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당의 훌륭한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울산 선언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에 대한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대위 활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천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7일 새벽 방송입니다. 사실 좀 몸이 안 좋은데요. 자정쯤에서 찍는 겁니다. 그래도 고고TV를 몇백 명이라도 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이러는데요. 솔직히 힘이 안 납니다. 저희는 국힘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염려 마시고 윤석열을 이제부터 부족하더라도 지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요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의 정책이 서울시 의회가 반대를 해서 거의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김의준이 출연료를 깎으라 그러니까 더 올려버리고 박원순의 그 무지막지한 돈을 뿌린 그 정책을 정지하려고 해도 오히려 더 확장 유지하고 있죠. 그게 의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 오세훈이 같은 경우도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상당히 기회주의자인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세훈을 제가 강력하게 밀었던 것은 그래도 보수가 이겨야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단한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의회 권력의 장악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건데요. 일단은 3개월 미뤄서 대통령을 만들어야죠. 이걸 찍는 시간이 12월 6일 밤 11시 반인데 오늘 선대위가 출범했죠. 다 봤는데 저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그 젊은 애들 루키라 그러대요. 국힘 청년 당원들의 그 댄스팀
그들의 노력에는 제가 격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참으로 조잡하고 울림이 없었어요. 거기서 유독 빛난 게 이준석이었다. 이준석의 연설이라는 것이 제가 영상을 2개 잘라서 붙여놨죠. 이준석의 연설이 6.11 전당대회에서 써먹었던 그 연설을 조금 수정한 건데요. 3명의 연설을 전 유심히 해봤어요. 김종인 씨,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한숨이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의 그 연설을 보고 저는 아무런 철학적이나 사회적인 고찰이 없어요. 그냥 반문재인이야. 문재인만 무찌르자. 그 이유는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병준 연설은 볼 필요도 없고, 그거는 걔는 무조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의를 갖다가 뿜어대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승리 못합니다. 승리하더라도 대단한 저항이 부닥쳐요. 현재 중도나 탈진보들이 문재인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비판적 취재를 하지만은 표를 주거나 그럴 거지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탈진보와 2030과 중도층들은 윤석열한테 비판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젠다를 개발하고 정책 비전을 내놓고 국가 아젠다, 선거 구호를 쟤네도 내놔야 돼요. 윤석열의 그 연설을 보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누가 써줬는지 모르는데 윤석열이 쓴 것 같지는 않고, 김종인 씨도 물론 본인이 쓰셨을 것이고 이준석도 본인이 썼는데 철학과 역사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 그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요. 허탈해요. 솔직히 윤석열 지지 들어가는 게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유승민과 홍준표는 참여 안 했죠. 홍준표는 뒤에서 훈숭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고 애들하고 놀고 있고 그거 효과 없어요. 홍준표의 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홍준표의 표는 다 이준석 표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 플랫폼 그거 다 이준석 표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윤석열과 겹치는 표이기 때문에 다 봐요. 문제는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지지자들은 유승민의 철학과 지식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중도층을 확장하려면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을 갖다 데려와야 돼요. 근데 둘 다 참여 안 했죠. 참석 안 했죠. 원희룡만 그냥 깨방정을 떨고 있더라고. 원희룡은 간신이에요. 두고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김종인과 김병준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한국일보 타이틀이에요. 김병준과 김종인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김한길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지금 언론에서 평론가들이 쓰잘데없는 평론가들이 나와서 또는 기자들이 그러죠. 이거는 미봉된 상태다. 일단은 봉합됐지만 언제 윤핵관, 윤석열 측의 김병준, 김한길 또는 윤핵관 그 썩은 정치인들이 언제 반발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힘들 것이다.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 정리됐어요. 김종인 씨의 정책과 비전을 따라갈 사람이 없고 강한 그립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김병준은 무식하고 철학이 없어요. 노면의 철학을 지금 갖고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국힘에. 그 다음에 김한길은 늙었어요. 흉기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새시대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며 김병준은 숨죽이고 있어야지 괜히 반발했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요. 김병준은 그 조동현 사건에 여성의 가슴에 뻘어치를 단다 그 말로 끝났어요. 윤석열이가 그래도 윤석열이가 후보니 윤석열 중심으로 가야죠. 그죠? 내가 윤석열이다 하고 젊은이들이 윤석열을 띄우려고 그러는데 나 그 1시간쯤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윤석열을 연호하고 국힘을 연호하면 그 앞에 있는 수십 명, 한 100명도 안 되겠던데? 그 선대위 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의원들, 뭐 이런 애들이 박수라도 크게 쳐주고 함성이라도 크게 쳐주려야 되는데 푸죽 해가지고 말이야, 흥행이 안 됐어, 그거를. 이 선대위 출범식을 보면 흥행을 일으킨 것은
이준석이에요 또. 제가 이준석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미래 정치인이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정치인이죠. 정치인을 키워야 돼요. 지금 유승민계 애들 또는 유승민계 또는 개혁 보수들이 지금 저번 총선에서 낙마한 애들이 정치학교를 열고 그래요. 몇 명들이. 근데 많이 안 가죠. 당 차원에서 키워야 되고 전체 보수 입장에서 정치학교를 크게 하나 세워야 돼요. 그 수백억이면 되는데 누가 그 출연을 하면 좋은데 출연을 하면 또 정권 뺏기면 또 탄압을 받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재단으로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정치인 키워야 돼요. 김영삼은 26세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때는 뭐 해방 이후에 그냥 혼란스러울 때니까 김대중도 30대 총괄 됐고 그들은 원래 자질이 뛰어났던 친구고 국가에 대한 의무감이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었고 욕심도 있었고 지금 2030들은 그러한 국가에 대한 큰 의무나 욕심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과 같이 정치학교를 해가지고 마스시다 정교수 같은 거 세워야 돼요. 보수에서. 그래야지 선거 때만 되면 말이지 시답잖은 이력 가지고 말이지 비대위원장 한다 상임 비대위원장 한다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을 차출해가지고 이용 안 하는 거예요. 풀뿌리 정치를 키워야 돼요. 그 이준석이가 지방선거부터 지선부터 자격시험을 본다 그러기 위해서 그거 맞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윤석열을 칭찬을 해야죠. 일단은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겠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가장 낮은 곳부터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를 기본을 튼튼하게 하겠다. 다 했단 말이죠. 철학이 없어요. 그냥 반문재인이야. 전 윤석열 지지를 이제 비판적 지지를 들어간다 그랬죠. 김종인과 이준석과 합했기 때문에 김종인, 이준석 없으면 지지 안 해요. 비판적 지지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저는 항상 그랬죠.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체제로 간다. 그것 때문에 한 2달 동안 윤석열을 팬 거야. 말길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일반인도 알고 정치인도 알아요.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내세우고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에요. 과거를 갖다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만 심판해서 되지 않아요. 윤석열과 김병준, 특히 오늘 김병준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저기를 내뿜어. 정오와 저기를. 그대로 우파 유튜브의 논리야. 김병준은.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안 움직여요. 진영싸움 가닥하고 싶지 않아요. 김병준은 그 말을 장하게 하는데 내용이 없고 행설수설 하는데 능력 없어요. 찌그러져 있어야 돼. 김병준이는. 그리고 검찰에서 김건희의 코바나 협찬 컨텐츠 일부만 무혐의로 했죠.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도 지금 아주 공수처에서 아주 죽을 쓰고 아주 도토리도 못 돌리고 있어. 그거는 영향 없어요.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또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고발사주 사건 영향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데 문제가 있다. 국힘 내부에 썩은 정치인들 윤석열 개인 캐릭터에 문제가 있다. 이준석이 이렇게 말을 하죠. 윤석열은 묵직하고 우직하다. 이런 말뿐이 할 수 없는 이준석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나 그 길을 따라다니는 늙은이들도 윤석열이 묵직하고 우직하고 검사의 기질이다. 정의를 세우려고 부패 정권에 저항했다. 그거 아니에요.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이준석이가 불쌍했어요. 솔직히. 이재명은 나약하고 강교하고 사악하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당대표니까. 선대위원장이니까. 이 윤석열은 묵직하고 우직하다. 묵직하고 우직하면은 말이야. 돌쇠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 공사판에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하죠. 앞으로 왜 우리가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지 장점을 설명해달라. 장점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뿐이 없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문재인을 칠 거야. 그것뿐이 없는 거야. 근데 그구나 극자를 빼고는 문재인이 잘못하고 꼭 갑박에 지문해야 되나? 이때까지 우리도 다 그 대통령들이 다 그 모양 그 꼴 쫓겨나거나 깜빵에 가거나 해외로 추방되거나 그냥 뭐 죽거나 이랬는데 자살하거나 이랬는데 또 그래야 돼? 그건 법대로 하면 돼요. 문재인은 깜빵에 가요. 법대로 하면 가게 돼 있어요. 문재인은 5년 동안 깜빵에 안 가려고 피해 다녔다고 법망을 피해 다닌 것뿐이 없어요. 김종인 씨는 이렇게 말을 하죠. 문재인 정부를 국가를 실험실로 여기서 국민을 도탄으로 빠뜨렸다. 정의를 바로잡을 시간인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김종인 씨는 오늘 선언문 연설문을 다 들어오면은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다시 보세요. 청년의 미래가 없는 나라. 그거는 안 된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다. 핵심을 찔러요. 김종인 씨가. 청년과 경제와 국민. 저기를 포문내면 안 돼요. 오죽하면 조선이나 중국 왕조에서 군주는 덕이 우선이다. 그죠? 덕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인지 덕에서 덕이 최고다. 그걸 국민이 보고 있어요. 윤석열은 덕이 있을 우직하고 강직한 사람인 거 맞죠? 근데 머리가 비었어. 몰라. 정치를 하나도 몰라. 정치 역학관계도 몰라. 사회, 인문, 과학, 역사, 경제 몰라. 국가를 통치할 그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수뿐이 없는 고고TV는 참 허탈해요.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준석으로 갑니다. 영상 올렸죠. 상대 후보의 비방을 넘어서 우리 후보를 왜 찍어야 하는지 장점만 설명하라. 이성적이고 침착한 모습으로 수권 세력임을 알릴 것이다. 나 이준석은 이번 대선은 불행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돼야 한다. 그걸 설명을 하죠. 4.7 보선의 앞선 과정과 6.11 전당대회의 앞선 과정이 개혁에 의한 새로운 정치 모던템으로 탄생을 했고 이번 대선도 그 모던템, 그 모델로 가야 한다 하고 천명을 해버리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쓰레기 자유우파 사기 유튜브를 돌아다니고 그거를 보는 사람은 고고TV를 보는 건 자유돼. 댓글 달지 말라고. 특히 강용석이 요번에 조동련을 죽이는 거 보면 나 지금도 엄청 충격이에요. 지금 유튜브 중에서 고고TV에만 이런 방송을 해요. 우파 유튜브 중에서 인간을 말살하는 거야. 강용석 그놈은 그런 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우리한테 피드백으로 와서 우리가 당해. 역풍으로. 강용석 보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 그 다음 미치는 것들이야. 젊든 늙든. 그리고 고성국이란 사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여기 들어오지 마. 고성국을 보면은 막 맞는 말 같아. 무시랭이들을 보면은 박사님이야. 정치학 박사님이야.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어. 구독자도 많아. 그 두 놈은 진짜 사기꾼이야. 젊은 세대가 정치 유튜브를 안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이야기가 비약이 심하고 다른 정보 출처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해 오프라인에서 활용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국힘을 지금 조지고 폄훼하고 해코지하고 이준석이가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선대위 출범식에서 우파 유튜브를 이렇게 직격을 하겠어. 그들을 멀리하라. 정치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 고고TV 아니에요. 고고TV는 화가 나는 거야. 누구한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데요. 준석이는 고고TV 봐요. 내가 보라 그랬어. 전번에 만나가지고 간혹 간다 본다 그러길래.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게 보면은 이재명은 두렵지 않은 존재다. 문제는 국힘이 변했는가의 문제가 이번 선거를 승패하고 불가역적인 선거 변화가 나온다. 내 말하고 똑같죠? 국힘이 변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이간질과 분열을 일삼듣고 4.7% 때 우리가 압승한 것은 고착하의 탈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간질과 분열을 일삼는다. 누구예요? 윤핵관이고 경고하는 거예요. 윤핵관 머리 돌지 마. 파리 때와 해충도는 많이 없어졌는데 메모대에 틀을 깎았더니 코끼리가 됐다 그랬죠. 틀 깎인 것들은 더 이상 나오지 마. 이 말 아니에요. 이간질과 분열로 국힘과 보수를 폄훼하고 난자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을 떠나라는 소리며 내가 당대표가 있는 한 용서 안 난다는 소리고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간신들의 활약으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인생과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나는 정치에 대해서 탈피를 했다. 정치 생각을 탈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고TV도 그래요. 너무 정치적 충격받았어 그때.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돈 빨아먹으면서 군중도 아니고 미물들 무지랭이를 동원하면서 돈 빨아먹으면서 국힘을 공격하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국민 한 분 한 분이 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비판을 해달라. 내일을 준비하는 국힘을 위해서 당원 여러분과 젊은이들과 상식적인 국민들은 성남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그 우파 쓰레기 정치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대권을 쟁취하겠다. 세 명의 연설 중에서 이준석이가 없으면 그 그냥 끝이야. 이준석이가 그 과거에 6.11 전당대회에서 말했던 연설을 갖다가 편집해서 한 건데요. 더 한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국힘 선대위 전당대회를 보면서 김영삼이 떠올렸고 김대중이 떠올렸어요. 상김을 갖다가 불식시키자. 상기 패거리 정치. 그죠? 상김 가신 정치를 불식시키자.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못한 정치인들이 활개치고 있죠? 그런 놈들이 평론가야. 그런 놈들이 칼럼 써. 역사를 관통하지도 않은 놈들이 그냥 껄쩍대는 거야. 매일매일. 매일 조대를 놔버리는 거야. 나는 김영삼의 풍운하적 그 정치인의 기질, 김대중의 현란한 논리적인 그 화술,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김종필의 여유만만하고 시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거, 나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런 놈이 보여요? 이재명은 너무 이상한 놈이고 윤석열도 우리가 밀긴 밀지만은 나 허탈해. 저는 허탈해. 진짜 허탈해. 응? 일반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에도 어떻게 윤석열 밀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대선 전과 후까지 이준석을 아무리 밟아봐야 밟히지도 않고 대선의 중심은 이준석이 있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이준석이야 윤석열을 도와줄 거예요. 응?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준석이가 이 정치 유튜브 하는 이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을 이렇게 직격하고 꺼내라 그러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그러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